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사업을 분골 쇄신하자. 네, 해외 구매 대행 초보 사업가 온골 쇄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11번가에 대한 복수 아이디 규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단톡방에는 제가 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응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마켓의 규정이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되는 규정 자체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신경을 쓰는 편인데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주문 처리를 좀 빠르게 하면서 9시가 되기를 기다렸고요. 9시 이후에 바로 상담원에게 11번가 상담원에게 통화를 했고 고객센터와 통화를 해서 이 변경되는 기준과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지금 상담을 통해서 제가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좀 움직이면 될 것 같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 드리면 지금 현재 그 11번가를 이용해서 매출을 내고 계신 분 혹은 이제 앞으로 이제 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하실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번가의 복수 아이디 신청 규정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1번가의 굉장한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1번가의 장점이 컸던 건데 그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지? 처음에 이게 공지를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상품 등록 제한 부분이 계속 이렇게 조여오잖아요. 쿠팡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사실 뭘 저는 그 제한이 없던 시절에 사업했던 사람이 아니고 제한이 있던 시절부터 그냥 1만 개, 뭐 쿠팡 1만 개, 뭐 이렇게 있을 때부터 했던 사람이라 크게 사실 체감을 못해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이 대량 등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쉬웠겠다. 그 꿀 같은 시장일 때는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 뭐 그런 생각만 해봤지 별로 저에게 적용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11번가 자체는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각 마켓에는 상품 등록 제한 수량이 있습니다. 뭐 모두 다 기준점으로 잡고 계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1만 개, 쿠팡도 1만 개, 지옥션 5천 개, 뭐 이런 식이죠. 저희가 롯데온 사실 롯데온에서 매출 잘 나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뭐 안 나오신 분도 있으시겠죠? 자, 아무튼 롯데온도 1만 개였어요. 그런데 2천 개로 줄었습니다. 확 줄었죠. 뭐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1만 개에서 2천 개는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리고 아무튼 롯데원은 계정 정지도 잘 주고요. 진짜 밉상입니다. 그렇게 확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다른 마켓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규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1번가가 지금 변경된 이 사항이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11번가의 장점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혹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모르셨다면 빠르게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11번가의 장점은 우선은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상품 수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반자동이나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 채우는 데까지 기간이 매우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사실. 근데 대량 등록은 한 번에 다 채워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품 수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대량으로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11번가의 대량 등록 장점은 이렇습니다. 상품 등록 개수가 1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별로 1만 개예요.
이 1만 개라는 게 저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G마켓 옥션 5천 개밖에 안 되잖아요. 롯데온 2천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1만 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건 평균적인 최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수 아이디가 3개까지 생성이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이게 국내 셀러든 해외 셀러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셀러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표 아이디라는 게 존재하고 그건 처음에 11번가를 가입했을 때 생성한 아이디가 대표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 아이디 기준으로 복수 아이디를 3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별 총 4개의 계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결과는 즉 4만 개 상품 등록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1만 개잖아요. 11번가는 4만 개였던 거예요. 이거를 못 쓰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이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복수 아이디 신청하셔서 꼭 사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11번가는 5대 마켓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네이버와 쿠팡보다 트래픽이 좋진 않지만 G마켓 옥션 11번가 지금 11번가가 G마켓 옥션보다 트래픽이 높을 거예요. 이 5대 마켓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챙겨야 하는 마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켓이 상품 등록이 무려 4만 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일일 제한 수량이 5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디를 계정을 500개씩 매일같이 20일 동안 등록을 해야 10,000개를 채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5번가의 상품을 등록을 한다? 그러면 복수 아이디를 다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 4개의 복수 아이디를 매일매일 500개씩 그러면 총 2,000개가 되겠죠? 하루에 2,000개씩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수량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2,000개씩 20일 동안 총 4만 개를 등록하는 그런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려워졌어요. 불가능해진 건 아닌데 어려워졌고요. 그 기준이 생겼고 그게 규정으로 변경이 됩니다.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인 거죠. 11번가의 최대 장점을 활용을 앞으로 못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방금 전화를 하고 해서 그 좀 뒤죽박죽인데 일단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규정이에요. 일단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면 사업자 복수 아이디 추가 신청 기준 변경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항상 저희 11번가를 이건 읽을 필요가 없겠죠. 네, 사업자 복수 아이디 추가 신청 기준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챙겨야 할 건 뭐냐면 첫 번째, 그 기존에 지금 현재 11번가에 가입되어 있는데 복수 아이디 활용이 안 되어 있으신 분께서는 이걸 빨리 하십시오.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은 복수 아이디 신청이 중단됩니다.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복수 아이디 신청 가입이 중단이 돼요. 단 9월 7일 오후 6시 이전 접수건에 한하여 생성 가능. 네, 이거는 국내 셀러용이고요. 그리고 해외 셀러, 글로벌 셀러 복수 아이디는 6일 화요일 판매 약정서 개인 정보 처리 위탁서 승인건에 한하여 7일 수 접수건 생성 가능. 예, 그러니까 뭐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서류 접수 완료건이에요. 완료. 9월 6일. 승인건이에요. 승인건. 승인건이니까 글로벌 셀러는 빨리 해야겠죠. 이거 승인이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셀러 11번가에 그 이제 저거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그 저거 가이드가 있어요. 그 가이드에 그 약정서와 뭐 여러 가지 이제 맞춰야 하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거 맞춰서 이메일 전송하시면 됩니다. 거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류 접수 완료하고 이게 승인된 건에 한하여 7일 접수건 생성 가능. 이렇게 서류 접수 완료. 이건 좀 기준이 좀 애매한데 아무튼 9월 6일까지는 승인이 돼야 된다. 7일 접수건 생성 가능. 네, 글로벌 셀러는 하루를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때문에 좀 모호하긴 한데요. 아무튼 9월 7일까지 이 서류 접수 완료건에 대해서는 생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성 안 돼 있으신 분들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상품 3만 개 올릴 수 있는 계정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꼭 하세요. 이 영상을 만약에 보셨는데 생성 안 되어 있으시다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11번가는 5대 마켓입니다. 매출이 발생되는 마켓이에요. 그런데 3만 개에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을 날린다? 저는 매우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사업자 하나 뭐 그냥 꽁으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무상 임대차 계약서 만들 수 있으면 그냥 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해서 사업자를 확장하셔서 가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연 대충 뭐 30만 원 이하 이렇게 들어가실 텐데 그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꼭 9월 7일 전까지 접수하시기를, 그리고 3만 개 상품 등록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저 그 변경되는 규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서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좀 잘 안 보였군요. 네, 키워드리겠습니다. 변경은 10월 1일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9월 7일까지 접수건에 대해서 생성을 해주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는 그냥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 신청 못합니다. 거의 기준에 미달하게 돼요. 일단 변경 전에는 복수 아이디 3개 생성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사업자 셀러, 글로벌 셀러, 개인 셀러는 제외하고 대표 아이디까지 4개까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였죠. 변경 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단 기간에 대한 기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자를 등록해서 아이디를 만들면 대표 아이디가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복수 아이디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팔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을 놓치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판매 등급 3등급 이상이 돼야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판매 등급 3등급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판매 신용점수 100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판매 금액 100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미달하면 생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신용 점수가 99점이야? 그러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겁니다, 지금. 생성이 기간이 됐고 판매 금액이 돼도 신용 점수 못 챙겼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3개월 아이디 이용 정지 이력이 없어야 함. 이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6개월과 요것 때문에 지금 복수 아이디 생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나. 왜냐면 대량 등록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업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딱딱 늘려가지고 후다닥 가입하셔가지고 상품 쏴야 되는데 이거 언제 6개월 챙기고, 그리고 또 판매 신용 점수 100점, 이거 100점? 구매 대행으로 계속 100점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게 배송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좀 생기는데요. 구매 대행은 해외 배송 자체가 되는 거라서 어렵습니다. 아무튼 뭐 유의사항은 복수 아이디, 대표 아이디, 서브 아이디로 대표 아이디 탈퇴 시 복수 아이디 발급 불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대표 아이디 탈퇴하면 복수 아이디 발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 아이디 회수 뭐 이렇게 된다 하는 건데, 나머지 것들은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신청 방법도 뭐 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의사항이 별도로 하나 나왔던 게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7일 전까지 사업자를 별도로 내서 추가로 지금 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때문이냐면 카테고리 중복 등록에 대한 제한 유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아이디가 그 상품 등록 카테고리군이 달라야 함.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질문을 적어 놓으면서 상담원이랑 얘기를 했던 건데, 뭐냐면 그 복수 아이디 생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표 아이디도 포함을 해서 상품 업로드 되는 카테고리 중복이 불가하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별로 카테고리군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보통 대량으로 쏠 때 근데 다 싸버리잖아. 이거는 정말 불편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불편한 거예요. 진짜 솔직히 이거 듣고 좀 짜증이 났는데, 한 카테고리군에 제가 막 쏘고 싶은 거는 좀 미친 듯이 쏘는데, 그러니까 한 아이디에 쐈으면은 이제 여기에는 상품 등록하지 마, 이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모든 아이디 상품 등록 카테고리는 달라야 하냐? 그게 맞대요. 대표 아이디와 복수 아이디 전부 다 그 카테고리가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카테고리 등록 제한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등록을 하면 등록은 되는 거예요, 일단 또. 그래서 그 카테고리 중복에 대한 상품 등록 관리는 직접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 중복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냐? 그러니까 11번가 자체 모니터링 이후에 카테고리 군이 겹친 상품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뭐 11번가에서 긴급 메시지라든지 뭐 알림이로 이렇게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품군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디가 일시정지 되거나 페널티를 강력하게 먹는다는 거겠죠. 뭐 일시정지면 이제 판매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 기준은 대분류, 뭐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가장 끝에 카테고리 소분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복수 아이디도 못 만들게 하고 기껏 만들어 놔도 카테고리군을 중복으로 못 올리는 거예요. 카테고리군 하나에도 올릴 상품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올렸으면 못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또 올라는 가는데 나중에 적발이 되면은 일시정지 하기 전에 상품 내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찮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좀 나눠서 올려도 되기는 하지만 불편해졌다라는 거, 제한이 좀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존 아이디 제가 또 여쭤봤어요. 지금 한 3번 전화했거든요. 이거를 확인하려고. 기존 복수 아이디 카테고리군 분류해야 되는지, 신규 복수 아이디 카테고리군만 분류하면 되는지를 여쭤봤어요. 무슨 얘기냐? 저희가 9월 7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복수 아이디 신청이 변경되는 기준에 적용을 안 받고 그냥 생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복수 아이디를 신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카테고리군 제한, 그 중복 업로드 제한을 받는 그 기준이 미리 생성해 놓은 복수 아이디는 카테고리군 중복 업로드를 해도 되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은 해도 된다예요. 해도 된다고. 왜냐면 이제 10월 1일부터 새로운 복수 아이디 규정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카테고리군 중복을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신규로 복수 아이디 생성한 거 말고 기존의 복수 아이디 생성해 놓은 그 아이디에 등록되는 상품들도 카테고리군이 겹치면 페널티를 줄 건지를 여쭤본 건데, 아이디를 생성해 놓았던 거는 카테고리 중복에 대한 페널티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카테고리 중복으로 상품을 막 올려도 되는 거예요. 각 아이디의 카테고리 상품 등록 중복 기준은 날짜가 아니라 생성된 아이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를 미리 만들어 놨다면 카테고리군이 중복이 돼도 지금처럼 편안하게 상품 등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이제 11번가는 복수 아이디 3개를 만들기 어려워졌다. 그 기준점이 생겼고 6개월이 지나야 되고 판매 신용 점수 100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어야 한다. 뭐 대량 등록 하시는 분들에게는 만들 수 없겠죠, 거의. 왜냐면 6개월 지나야 되고 1000만 원 넘어야 되고 판매 점수 100점. 뭐 반자동이나 수동으로 운영하는 계정이 있다면 그거는 차곡차곡해서 관리 잘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그 사업자를 늘려서 빠르게 운영을 하는 대량 등록을 이용한 아이디로는 조금 많이 까다로워졌고 만들기 좀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마켓들이 계속 상품 등록에 대한 기준점이 좀 강화되거나 그리고 상품 등록에 대한 수량 제한이 계속 이렇게 조여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깝고 조금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몰랐으면 상관없겠지만 뭔가 이제 좀 그 진입 장벽이
생기는 그런 격이 될 수 있겠죠. 뭐 진입 장벽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촬영하는 이유는 11번가 복수 아이디 생성이 안 되어 있으신 대표님이 계시다면 미리 빨리 만드셔서 11번가에 상품 등록하셔서 추가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변경되는 규정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것들을 제가 직접 그 11번가 고객센터에 통화를 해서 확인한 내용들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또 뭐 이렇게 제가 직접 저는 이렇게 빠르게 확인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저도 막 질문을 많이 했어요. 좀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 추성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뭐 모르면 바로 질문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좀 내가 스스로 성장하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쉽게 얻으면 그 쉽게 얻은 만큼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고 그리고 사실 뭐 물어본다고 빠르게 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필요한 정보는 직접 모으기 시작했고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미리 적어 놓습니다. 메모장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미리 전화하기 전에 파악을 한 다음에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상담원 혹은 채팅으로 그 질문을 이제 그대로 물어보고 답변을 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저장을 해놔요. 왜냐면 멍청해서 몇 달 후에 이게 막 헷갈려요.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모를 저장해 놓으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런 식의 패턴이 좋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고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해소해 보시고 그러다 보시면은 이제 몰랐던 정보들이 점점 이해가 되는 정보로 바뀌면서 좀 구매 대행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9월달 좀 힘든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도 있고 보통 명절이 있는 달에는 매출이 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모두 집중하시고 많이 화이팅 하셔서 매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